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맞춰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맞춰서 사이즈를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것을 반응형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다 하고 웹페이지 살짝 만들어보고 반응형 웹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앱 개발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반응형 앱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용하실만 할 겁니다. 졸업작품 할 때 나중에. 내려가서 네 번째 페이지 이동해 주시고요. 스타일 시트의 형식이에요. 근데 스타일 시트는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 제가 첫날? 지난주 아니지? 우리 그저께지? 그저께 보시면은 이제 헤드 안에 메타데이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들어가고 스타일 시트 언어도 다 헤드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 헤드 아래쪽에 이제 바디가 들어가죠.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명령이라든지 서식을 주는 것들은 헤드 안쪽. 스타일로 끼워서 주시면 되시고요. 형식은 이래요. 앞에는 선택자, 키 태그지. 나는 모든 키 태그 데이터는 다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 줄 거야. 아니면 뭐 텍스트 컬러 주시고 레드로 주시면 키 태그의 글자 3개 모두 다 붉은색으로 한꺼번에 수정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일 시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대략적인 이 형식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쌍을 이뤄서 중간에는 콜론 들어가고 뒤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쌍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임의대로 제가 써놓긴 했는데 H2 태그는 헤드라인 두 번째 제목이죠. 20포인트에 오렌지, 오렌지 색깔 뭐 많이 쓰나? 예, 근데 뭐 오렌지. 그 다음에 16진법으로 보통 뭐 샵샵 FF 이렇게 돼 있는 색상 많이 보셨죠? 그런 식으로도 좀 디테일하게 줄 수 있어요. 레드, 뭐 블루 이렇게 주는 거. 안쪽에 이제 블루로 지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두 개지.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세미콜론 구분해서. 또 세미콜론 입력되어 있으니까 뒤에 또 뭐 쓸 수 있을까? 우리 공부한 뭐 볼드라든지 이탈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시트의 경우에는 주석 처리가 달라요. 바디에서는 뭐였어? 바디에서는 HTML은 주석이 뭐야? 슬래시하고 요거 아니야? 요렇게 줬었지. 느낌표. 요렇게 줬거든. 근데 CSS에서는 주석 처리가 이렇게 처리돼요. 뭐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보시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이 내부 스타일 시트예요. 내부 스타일 시트는 직접 달아주는 거야. 그 스타일 부분에. 뭐 키 태그는 뭐고, 그 다음에 지금은 UL 태그에 언리스트지? 리스트 태그에 색깔은 블루고 리스트 스타일의 타입은 스퀘어로 줬네요. 사각형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서클로 주시면 동그라미. 앞에 기호야. 글머리 기호 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모든 목록에는 이러한 스타일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로 제가 캡처를 대략 해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처음 스타일 시트 이렇게 형식도 맞춰보고 하는 게 낫겠죠. 위에 예제 적어놨거든요. 인터널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해요. 직접 입력하는. 몇 줄 안 되면 그냥 직접 쓰는 게 낫겠지. 폴더는 어디 있어? 한 3개 만들어놨는데 내가 뭐 있지? 선택자로 해놨을 거예요. 선택자 폴더에 요 들어가셔서 얘만 입력하면 되겠지. 요거만 입력하면 되겠지.
스타일은 붙여줘야 돼. 위아래로. CSS 스타일 주실 때는 위아래로 붙여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대가로 이용합니다. 대가로 이용해서 서식 주시고. 얘는 뭐야? 주석이니까 안 쓰셔도 되겠죠? 입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 써주면 될 것 같아. 얘처럼 나와? 하단에? 이미지는 이미 삽입이 돼 있고. 잘 돼요? 별거 없죠, 얘는. 오타만 안 나면 돼. 뒤에 콜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쌍을 맞춰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직접 코드 안에 입력하는 내부 스타일 시트고요.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길어지잖아. 서식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외부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를 저장해 놓은 파일을 링크 걸어 놓는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용인대에서도, 용인대 홈페이지에서도 오른쪽에 소스 보기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소스 보기, 요 하단에 태그가 나오는데 이쪽에는 뭐 컨텐츠에 뭐 메타데이터만 입력돼 있고 여기에 지금 요거 보이세요? 독타입 안쪽에 링크 릴이라고 해서 뭐 쇼컷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이 지금 CSS 파일이 링크 걸려 있는 거예요. 얘를 사용을 해놨고요. 만약에 뭐 사용을 여기로 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다. 오픈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암호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얘를 다시 URL 창에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해요. 소스가. 지금은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번에는 제가 그 폴더에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CSS 파일을 저장을 해놨어요. 이 파일을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은 제가 메모장에 해놓은 거긴 하거든요. 메모장에 해놨어요. 근데 내용이 간단하죠.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처럼 링크 걸어놓은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력하시고 뭐 저장하실 때 그냥 저장하면 안 되겠지? 저장하실 때 안쪽에 style.css 확장자 붙여서 저장하시면 스타일 시트 확장자로 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파일을 링크를 걸어볼까? 직접 안 써도 되지? 안쪽에 얘만 붙여주면 돼. 요거만 붙여주면 돼. 링크 릴의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스타일 시트라는 것으로 설정하겠다. 이거 릴레이션이거든요, 얘가. 관계 설정인데 사실 링크 자체 걸어놓고 스타일 시트라고 그 예제 파일 자체에 제가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 데이터와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타입까지 썼는데 타입은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 써주시는 게 낫겠죠. 얘를 쓰시고요. 주석 처리하신 후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시고 다시 주석 처리 해제하신 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석 처리해봐.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우시고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이때는 확장자를 만약 이게 지금 텍스트 파일 확장자잖아요. 사실 메모장이니까. 근데 그 메모장이 아니라 그냥 스타일 시트 이쪽에서 저장해서 만약에 뭐 서브라인에서 저장해서 CSS 스타일로 저장을 한 파일은 확장자를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안 써도 그대로 링크돼. 근데 지금은 메모장 형식의 파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주시고 텍스트 혹시 몰라서 텍스트 CSS 파일이다. 텍스트 파일로 구성된 CSS 파일이다. 타입을 지정해 준 거예요. 오류날까 봐. 잘 나와요? 잘 링크 걸려요? 얘 잘 안 걸려? 링크 걸릴 때 먼저 익혀줘요. 그래서 HREF가 먼저 들어가요. 리라고 타입은 여기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요 스타일 시트를 제가 설정을 해놓거든요. 얘를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있잖아. 주석은 그냥 둡시다. 그리고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니까 우선
주시고요. 왜 그런지 이따 볼게요.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네. 요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 스퀘어로 바뀌게. 얘가 원래는 네모다라지 앞에 동그라미로 돼 있나? 처음에? 그리고 블루로 돼 있잖아요. 블루로 되어 있는 거. 뭐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겠다.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그리고 뭐 주석 처리도 안 된다 그러네 지금 보니까. 요거는 뭐 오류가 없는데 말이지. 아니면은 주석 처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주석 처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설정돼 있었던 그 태그가 잘못되어 있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요거 뭐 없는데 말이지. 오류 날게 없는데 나오긴 나와요? 설정되긴 해요? 바뀌는 거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링크 거는 거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얘가 일반적이야. 그냥 타입 주고 릴 지정해주고 스타일 시트 무조건 뭐 릴레이션은 스타일 시트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파일명만 변경해서 요 형식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에는 무조건 링크가 앞에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순서가 뒤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내부 그 다음에 외부 둘 다 보여드렸습니다. 안쪽에 전체 선택자라는 것도 있는데 전체 선택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별표 에스타리카라고 하죠. 뭐 요 기호를 입력하면 모든 개체 요소에 한꺼번에 뭐 텍스트 컬러를 레드로 주겠다. 한꺼번에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스타일을 적용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음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궁서체였으면 좋겠어. 궁서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소소하게 우리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클래스라는 것과 뭐 아이디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부분에만 따로따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일괄 처리하고. 이 기호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보잖아. 굉장히 많이 써.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도 모든 p 태그가 설정이 되는 거. 올의 약자의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클래스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중요해. 클래스 그 다음에 아이디가 중요한데 우리 앞에서 자바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 클래스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클래스와 지금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입니다. 아예 뭐 별개야. 지금 시겁하지 말고. 근데 거기에서 객체 하실 때 클래스 들어가니까 약간 멘붕 오셨죠? 다들 그래요. 네,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객체 지향 언어 공부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맞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야. 아예 다른 용어라는 거. 클래스와 아이디 선택자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p 태그가 여러 개 써 있잖아. 여러 개 입력되어 있는 단락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방금처럼 뭐 p 태그의 컬러를 레드로 주겠다. 다 바뀌죠.
근데 나는 용인대 역사에 대한 T태그에는 다른 서식을 좀 부여하고 싶어. 그래서 그 부분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용인이라는 이름.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서 용인이라는 이름의 이 부분만 서식을 따로 주겠다 라고 지정해 주는 게 클래스와 아이디인데요. 둘 다 사용법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이디는 문서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클래스는 같은 이름을 여러 개 부여할 수 있어.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 있겠다. 이름이 천냥하잖아. 수업 여러 개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한 명이 하나만 마크해. 무조건 한 수업만 해. 이게 이제 샵 아이디. 그 다음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래스.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예전에는 얘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이디는 요럴 때 쓰고 뭐 클래스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구분이 돼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는 무조건 하나. 두 번 사용하셔도 사실 서식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스크립트가 쭉 읽어줄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아이디를 두 번 입력하시면. 클래스는 상관없어. 요때 이제 사용해야 될 기호가 있는데요. 사용될 기호는 마침표, 클래스는 마침표, 아이디는 파운드, 샵 기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는 방법은 똑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앞에 어찌됐건 블루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블루 텍스트 앞쪽에 점 찍혀 있죠. 클래스. 그 다음에 아이디는 샵 파운드 찍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매기고 아이디는 직접 해봐야 되겠다. 직접 해보는 게 낫겠어. 요 기호 외워두시고요. 뒤로 이동해서 클래스 01로 들어가 주세요. 클래스 01 들어가 주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먼저 이 클래스는 아이디를 주기 위해서 데이터가 쭉 있다? 이렇게 검정색이야 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블루베리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올 때는 파란색 글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서식 먼저 만들기에는 좀 그렇잖아. 보니까 블루베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먼저 여기 쭉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을 하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네. 이 부분에는 서식 다르게 하고 여기도 블루베리에 대한 거 여기도 서식 다르게 해야 되겠다.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름을 생각해 놔야 되겠죠. 블루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줘야지. 이 부분만.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름을 붙여요. 아니면 역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역으로 봤네. 나 파란색 글꼴에 뭐 여백도 지정하고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설정을 하셨으면 그냥 바로 만듭니다. 요걸로 만들어 볼까? 같이 만들어 볼까? 같이 만들어 보자. 클래스 01 클래스 셀렉터라고 되어 있나요? 클래스 셀렉터 안쪽에 저는 지금 다 해놨는데 먼저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점으로 찍혀 있으니까 클래스지. 그래서 블루 텍스트라는 서식 나는 요 똑같은 서식을 여러 번 쓸 거니까 서식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거야. 거기에는 이렇게 컬러는 블루로. 요거는 그냥 아까 쓰셨던 선택자 내부 스타일 시트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게. 그리고 컬러는 블루 컬러의 요 서식 자체의 형식은 앞에서 공부한 스타일 시트랑 똑같아요. 대괄호 열어주시고 뒤에 콜럼 붙이시고. 이제 얘를 여러 번 쓸 수 있잖아. 이제 이름표만 붙이는 거야. 아래쪽에 저는 2번 붙여놨어요.
안쪽에 클래스 HE 태그, HE 태그의 클래스를 블루 텍스트로, 그 다음에 P 태그 안에도 클래스를 블루 텍스트로 이렇게 지정했네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파란색으로 바뀔까? 문단 형식이니까 요 줄 파란색으로 바뀌고 두 번째 줄 파란색으로 바뀌고 얘네는 이렇게 붙여주는 요거. 괜찮아요? 간단한 형식으로 이제 클래스 사용해봤고요.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사용한 예제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H2.blueText라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방금 줬고 여기도 줬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어. 그냥 블루텍스트라도 HE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블루텍스트의 서식을 또 따로 주고 싶은 거야. 제목의 서식을 또 따로 주고 싶은 거야. 파란색 글꼴은 그대로 유지하되 HE 태그에 들어가 있는 요거만 또 바뀌겠네? 앞에 구분, 점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HE 태그의 블루텍스트에만 적용하겠다. 이게 접근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같은 클래스 이름이어도 좀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별거 없지? 그리고 세 번째 요거 보자. 얘 지정해 주시면은 요거는 그냥 다 만들어 썼는데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레드 텍스트라고. 그리고 컬러가 레드거든. 하단에 볼게요. 잠깐. 우리 첫날 제가 텍스트 태그 설명해 드리면서 스팬이라는 태그 설명해 드린 적 있거든요. 네, 스팬 태그는 그대로 활용은 안 돼요. 그거로만 하나의 개체로 묶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라 라고 했지만 걔네들은 그냥 사용은 안 돼요. 결과 확인했을 때 똑같거든. 그 전이나 후나. 이 CSS 스타일이랑 같이 사용해야 돼. 그래서 스팬 처리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놨다? 문단이 아니야. 그치? 문단이 아니라 문단 안에 나는 이 부분만 다시 빨간색 글꼴로 설정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음절을 블럭으로 잡아서 그 부분만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스팬 처리를 먼저 두고 그 다음 이 부분에 클래스 레드 텍스트라고 지정해서 단락의 서식이 아니라 음절에 대한 서식을 따로 줄 수 있다는 부분적으로. 강조 표시할 때 많이 쓰겠죠. 스팬 처리하는 거랑 항상 같이 묶여서 사용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스팬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설정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까 지정했던 요거 이제 HE 지우고 요걸로 줘도 상관없겠지.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겠지.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결과 확인해 주시고요. 요것이 이제 클래스 선택자.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거 그냥 만들어서 이름 붙여준 거. 두 번째는 접근자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이름을 다시 붙여서 세부 항목에
그다음 세 번째는 스팬 태그 이용해서 일부분의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개 보여드렸어요. 아이디 활용해 볼까? 캐스케이딩이라는 거, 이게 상속 개념이잖아요, 사실.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캐스케이딩 HTML 열어주시고, 사용법이 뭐 그렇다 할 게 없어. 위에 H1 그대로 보이나요? 스타일 시트. 요거 지금 하나가 샵키로 돼 있죠. 얘가 아이디야. 그리고 하단에 점 헤딩이라고 돼 있는 게 클래스. 아이디 하나 클래스 하나 만들어져 있네. 아래쪽 하단에 볼까?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는 클래스랑 아이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서식이 두 개가 같이 적용된 거지. 빨간 아이디는 빨간색 글꼴, 클래스는 12포인트면은 빨간색이 12포인트 이렇게 적용돼요.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는 지금 클래스가 한 번 설정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디는 한 번만.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클래스 직접 붙여주셔요. 뭐 요 차이. 저는 이제 뭐 샵의 경우에는 그런 거지 뭐. 우리 이따가 뭐 컨테이너라는 거 이제 공부하고 DIV라는 거 공부하시는데 이제 섹션별로 데이터가 블럭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뭐 역사, 회사의 역사, 면역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대표자 인사말 따로 블럭을 이렇게 이런 블럭들 하나하나를 DIV로 만들어서 박스 개념이거든요. 박스 개념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쌓아주는 개념으로 요즘에 홈페이지가 대부분 그렇게 작성이 돼요. 근데 이 역사에 대한 컨테이너 DIV 요거는 유일하잖아. 나는 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서식을 주고 싶어. 하실 때는 아이디를 붙여주시면 돼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여러 번 쓰고 반복해서 사용해도 된다. 나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수준은 마크, 볼드 이런 거 주고 싶어. 자주 쓰는 것들은 클래스 이렇게 지정해서 써도 되는데 본인 이제 사용자 본인이 구분이 가능하면 그냥 클래스로 다 쓰셔도 되고요. 뭐 한 번씩만 쓰실 것 같으면 아이디로 다 붙여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클래스를 활용한다라는 거.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이디, 그 다음에 클래스 둘 다 좀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이 스타일 아이디 선택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뒤에서 하실 거거든요. 또 색상, 백그라운드 색깔, 뭐 높이, 너비, 그 다음에 마진값이라는 걸 줬는데 마진값은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 너비, 요 사각형의 높이가 200이고 너비가 4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요 주황색 백그라운드의 색상이 FF6A00이래. 20진수로 변환돼 있어. 그래서 앞에 뭐 RGB 컬러라고 했는데 그거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 하단에 보시면은 DIV라고 해서 아이디로 컨테이너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거에 대한 색상,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강조할 거, 좀 특출나게 표시할 거 이런 것들은 아이디 붙여서 한 번만. 페이지에 한 번이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주석 처리인데 주석이 이게 오류 날 게 없거든?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언어가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뭐 그러면은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스타일 시트 이제 실습하는 거. 마켓이라는 예제 파일 열어줍니다. 마켓 열어줘.
마켓 열어주시고요. 어떻게 보여? 마켓? 같이 열어볼게요. 이렇게 표시되네 지금? 그치? 이미지 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표시되는데 얘를 블럭을 잡아줘. 블럭을. 요 서식 똑같지? 얘네 서식 똑같지 지금? 그리고 요거 서식 지금 똑같죠? 따로따로 주라는 거죠. 그리고 요 검정색 바탕, 검정색의 붉게 글자 크기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지정을 하시고 얘네들은 뭘로 주면 될까? 스팸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클래스 붙여주시면 이름은 임의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태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태그에 대한 소식 따로따로 지정하시면 돼요. 여러 번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 클래스를 사용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클래스 이용해서. 지금 위에 제가 써놓긴 했어요. 앞에 써놓긴 했는데 처음 하시는 거라 좀 연습하시라고 써놓긴 했어요.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 컨테이너 요거 뭐야? 얘 뭐야? 요거야 요거 전체 감싸고 있는 얘네 컨테이너 있지? 요 테두리 보이는 거 있잖아. 얘네들 컨테이너거든? 컨테이너의 너비가 650이고 뭐 마진값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두시면 되시고요. 패딩값도 공부 안 했어요. 이렇게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홈페이지의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여백 있어야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패딩값, 마진값 지정을 해놨는데 몰라도 돼.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크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부분을 감싸는 요거를 보면은 요 바깥쪽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서식이에요. 작은 텍스트 상자에 대한 서식. 이 체크예요. 그리고 H1 태그, H2P 태그. 요거는 앞에서 공부한 기본 스타일 시트의 내용이고, 하단에 액센트, 그 다음에 스몰 텍스트. 여기에서 공부 안 한 요 이제 글자 크기가 나온다? 글자 크기 2M이라는 것은 16포인트 있죠? 16픽셀이 기준이 1EM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굉장히 뭐 절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교값으로 사용하는 글자 크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은 뭐 2.2EM, 2.8EM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글자 크기예요. 1EM을 기준으로 더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1EM이 표준이야, 표준. 뭐 그렇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입력해 보시고요. 아이들랑 클래스 붙여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앞에 해놓을 테니까 보시고 똑같이 그냥 따라해보세요. 우선 어떻게 이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냐면 컨테이너 아이디를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붙여. 아이디를 붙여. 그리고 F5키 눌러서 확인해봐. 그다음 두 번째 체크. 아이디 하나 만드시고 또 체크 붙여. 이름. 또 어떻게 또 바뀌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줘요. F5키 누르면. 그냥 쭉 써보세요. 과제 내드리려고 한 건데 이미지요.
입력이 돼 있네. 이거 돼 있네. 이거 연습시키려고 했는데 됐네. 그치? 클래스만 안 붙여져 있구나. 아이들도 지금 이미지 폴더를 같은 폴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뒤에는 우리 배경하고 또 레이아웃 하실 거잖아요. 그때마다 한 폴더에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 폴더가 선택자 있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원래 복사해야지. 원래 그 폴더에 복사해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 이미지를 그렇게 제가 이미지 미리 삽입을 해놨는데 그 경로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폴더 경로를 또 써줘야 되겠지. 요 이제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예, 잘 되는지 제가 한번 쭉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 파일을 준 것 같아. 결과 파일을 나눠줬네. 네,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주석 처리 아이디도 붙였다 뗐다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전후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뭐 그 클래스 아이디 이 두 가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아래쪽에는 뭐 배경이 나오는데 요거 막 그 색깔 뭐 샵샵샵 어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그냥 뭔지 보시고 넘기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넘기시면 돼요. 16진수로 계산돼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샵 이렇게 들어가고 00, 뭐 FF, 뭐 33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많이 봤지. 얘네들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잘랐을 때 RGB예요. 그래서 R은 레드고 그린 블루거든요. 그래서 뭐 00이면은 레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FF가 가장 16진수로 변환했을 때 가장 풀로 들어가 있는 최상위 숫자이기 때문에 위쪽에 뭐 GG 좀 녹색 그린 계열을 많이 띠겠네. 요 색은 B는 블루 이렇게 해서 00부터 FF까지 마구 섞어서 좀 디테일하게 색상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뭔지만 그냥 알아주시면 돼요. 레드, 블루 뭐 이렇게 보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이제 컬러 네, 컬러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직접 그냥 레드, 블루, 뭐 오렌지, 스카이 블루 뭐 이렇게 직접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패딩이라는 것이랑 뭐 보더 그리고 뭐 마진, 패딩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여백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여백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테두리를 마진이라고 하고요. 잠깐 이미지가 어딨나? 눈으로만 지금은 보세요.
요거는 임의대로 제가 조금 만들어 놓은 건데 데이터를 입력하면 컨텐츠 걔네 그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자체를 딱 컨텐츠라고 하거든. 걔네도 컨텐츠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영역 있죠. 얘네들을 패딩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상자를 넣었다. 이렇게 이제 네모난 div 상자를 넣고 글자를 썼어요. 용인이라고 썼어요. 근데 보통 입력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안 되죠. 왼쪽에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야. 이쪽에 붙는단 말이야. 보기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패딩 값이라는 걸 지정하시면은 글자와 요 보더 사이에 이 여백을 패딩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홈페이지를 만들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높이나 너비나. 이 상자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블럭을 하나하나씩 쌓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더는 말 그대로 테두리잖아요. 테두리 두께. 테두리 두께도 픽셀에 들어가겠죠. 굵으면은 더 상자가 커지니까 뭐 삐져나가거나 이게 정렬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마진이에요. 마진.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 내가 옆에. 근데 마진 값을 3으로 주잖아? 그러면 보더와 보더에서 요거의 간격 자체가 3인 거예요. 요소와 요소 간의 여백을 살짝 주실 때는 마진 값을 지정하시면 막 빽빽하게 안 보이고 조금 떨어져서 표시되어지는 여백의 공백을 조금 이제 남겨놓고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높이 너비를 조절하신 후에 프레임에 맞게 짜셔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웹페이지를 웹페이지를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나는 전체를 2000 픽셀로 봤을 때 나는 메인은 1600 픽셀, 왼쪽에 사이드바는 뭐 400이지 그렇게 되면 2000이니까 전체가 그 중에서도 상자가 또 들어가면 패딩 값을 어떻게 줘?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양쪽 패딩 안 그러면은 상자를 이렇게 쌓았을 때 계산이 안 맞잖아. 이 부분이 조금씩 오차가 나. 보기 굉장히 흉측해져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종이에 먼저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치를 하신 후에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드렸고요. 패딩, 마진 요런 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렸어요. 여기에서도 뭐 너비가 90%인데 오토로 설정이 돼 있으면 페이지 너비에 맞춰서 90% 사이즈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형 웹이죠. 퍼센테이지로 조절하고 오토로 설정하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에 이제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이론적인 부분만 지금은 뭐가 뭔지 정도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 아래쪽에 이제 백그라운드, 왜냐면 홈페이지 할 때도 이거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백그라운드 할 때도 색이 예뻐야 돼. 색깔로 넣진 않지만 보통 이미지로 많이 넣잖아요. 학교 로고 같은 거 이렇게 흐릿하게 넣거나 뭐 반복해서 넣거나 사이즈 조절해서 넣거나 그런 식의 이제 홈페이지는 무조건 백그라운드 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몇 가지 넣긴 했어요. 예. 그래서 백그라운드 클립은 요거 보여? 지금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요쪽에 보게 되면 외곽 테두리까지 요 점까지 다 채워졌지. 요 부분부터 이제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그리고 보더 클립을 보더 박스가 아니라 패딩 박스로 옵션을 지정하시면 테두리 안쪽부터지. 테두리 안쪽부터. 이걸 왜 사용하냐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왜 넣었냐면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집어넣었을 때 그 박스와 이미지 사이즈를 고려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삽입을 해줘야 돼요. 색깔은 상관없지만. 이미지는 원래 원본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홈페이지에 이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현저히 작아 말이야, 이미지가. 혹은 잘리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표시되게 할 거야. 이미지의 경우에 좀 내용이 달라진다. 색상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컨텐츠 박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만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요. 데이터만.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보더 박스, 그 다음에 패딩 박스. 이 두 가지 정도 씁니다. 네. 백그라운드 클립. 요거 이따가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미지로 넣는 거. 뭐 이미지로 백그라운드 넣으실 수 있거든요. 얘는 제가 넣어놨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태그만 확인해 보세요. 완성 파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된다. 이 아래 링크 형식으로 삽입이 되어 있는 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스타일에 들어가 있지 당연히. 위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요거 보시면 리핏이 있어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패턴처럼 막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봤어? 포장지처럼? 그런 것들 이제 그 리핏을 설정해 놓은 거야. 그냥 입력만 하면 돼. 리핏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쭉 반복돼. 그 X축 반복, Y축 반복 있네요. X축 뭐 하나만 쓰진 않겠지? X축 뭐 가로만 그 반복할 건지 세로만 반복할 건지 지정하는 것이고요. 노 리핏은 그냥 한 번만 원본 그대로 표시되거나 뭐 사이즈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높이. 이것도 은근히 많이 써가지고 리핏이라는 속성을 좀 은근히 많이 써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파일 삽입돼 있으니까. 네. 이 정도 이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 살짝 쉬었다 하자.